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앱 기획을 하실 때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름칠을 해드리는 주식회사 우리요 대표이사 최영입니다. 앱 기획 특강 7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네모를 생각하지 않는 기획자입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일까요? 기획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신 게 있으시다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을 할 때 가장 어리석은 게 뭘까요? 기획을 할 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꼭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건 바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욕심을 부린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어리석은 이유는 계획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 욕심이 어리석은 이유는 계획을 망치기 때문이다.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럼 계획. 자, 여기서 말하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계획은 목적성, 방향성, 그리고 초반에 설정된 수많은 값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성이란 우리의 프로젝트는 무엇을 할 것이며 어느 방향을 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설정 값들을 갖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게 프로젝트 계획에 반드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프로젝트의 목적성, 방향성, 초반에 설정된 값들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하셨습니까? 보통 기준을 이야기할 때 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나겠다라는 그 일정을 이야기를 하죠. 이 일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 이 일정이라는 것이 예산에 비롯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초반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대표님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셨죠. 그 예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써야 된다라는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일정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예산은 일정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또한 지원 사업을 받지 않고 자비라는 프로젝트일지라도 예산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산은 우린 이번 프로젝트에 얼마를 쓸 거야, 결제를 받아서 진행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번 프로젝트에 몇 명이 투여돼서 언제까지 일을 끝낼 거야도 예산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주제, 앱기획 특강 7번째 주제는 예산을 생각하지 않는 기획자. 네, 정말 안 좋은 기획자입니다. 예산이 중요한 이유는 기간, 기능 모두 예산에 맞춰서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지원 사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월달에 시작해서 11월달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모든 예산을 집행을 해야겠죠. 사람을 뽑아서 채용을 해서 진행을 한다. 인건비도 책정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인건비를 몇 명이나 뽑아야 된다. 또는 외주를 진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볼륨의 외주를 해야겠다. 이 모든 게 다 예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 예산이 전혀 틀어질 거라고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라는 게 말입니다. 예산이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도 싫다. 예산이 조금 틀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많이 틀어지는 건
생각하기도 싫죠. 그렇다면 기획자가 예산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그건 기획자가 아닙니다. 예산도 모르는 건 기획자가 아니에요. 그냥 월급, 루팡, 민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생각하지 않는 기획자면 기획을 하지 말아야죠. 기획자는 결국 PM적인 역할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 스케줄링까지 해야 되는 게 기획자죠. 그래서 초반에 설정되어 있는 우리 앱 기획은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가 예산을 기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자가 이 예산을 모른다. 그건 정말 월급 루팡이지. 그런데 이런 월급 루팡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예산이 늘어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본 외주 개발 업체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세팅을 했을 때는 외주 의뢰를 하신 대표님께서 A를 고도화시키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었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담당 PM 기획자한테 넘어가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의 볼륨은 9천만 원, 1억 원까지 점프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고 처음에 생각했었던 고도화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네, 고도화 날라갔습니다. 크로스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것을 네이티브 앱으로 고도화시키겠다라는 전략 날아갔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9천만 원, 1억 원까지 치솟은 그 예산을 가지고 3천만 원 안에 해야 되니 다시 또 크로스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크로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 그리고 현재적인 시점이 있습니다. 왜? 개판이거든, 별로거든.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아니, 업그레이드도 안 하고 무엇도 안 하고 그냥 새로운 걸 만들어. 그리고 방향성도 달라집니다. 제가 외주 의뢰를 맡겼던 대표님하고의 방향성은 B2B. 하지만 기획자가 들어오고 나서 이 프로젝트는 B2C. 어떻게 잡습니까? B2B와 B2C를 같이 잡는 프로젝트 없습니다. 그런 프로젝트 없습니다. 그냥 B2B, B2C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견적이 9천에서 1억 원까지 호가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됐냐? 안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보나 마나 다른 분이 가져가도 망합니다. 왜? 예산을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럼 사업의 최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최고 우선순위 X축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죠. IT 기업에서 인건비는 거의 80% 또는 100%까지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Y축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이 인건비와 기간이 합쳐져서 뭐라 하냐? 예산이라고 합니다. 왜?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의 개발자가, 우리의 디자이너가, 우리의 기획자가 몇 달 동안 들어가기 때문에 총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발 프로젝트의 볼륨 또는 크기와도 맞먹기 때문이죠. 예산의 증가는 기능의 증가 또는 고도화 또는 테크닉의 증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인건비가 증가한다든지 일정이 증가한다든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세워놨던 예산이 어느 정도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이며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까지 기획자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게 무엇에 들어와 있냐? 바로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생각하지 않는 기획자가 가장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산이다. 딱 이번 편에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구독이 더 좋습니다. 좋아요, 좋기는 하지만 구독이 더 좋습니다. 네, 뭐 다른 영상들 보시고 구독 좋습니다. 네, 구독 좋습니다. 네, 구독 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